네, 안녕하세요. 함께 디자인을 공부하는 니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키셨으면 뉴 파일 누르시거나 컨트롤 N 누르셔서 이 프린트에 A4 해서 뭐 세로 방향이든 가로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4 사이즈 가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새 레이어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셔서 꼭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브러쉬 도구는 좌측에 단축키는 B고요. 여기 있죠. 꾹 누르면 그 안에는 연필 도구, 그리고 색상 대체 도구, 그리고 색상 혼합 도구, 총 4가지 도구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구는 크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브러쉬 도구를 먼저 위에 옵션 창에 있는 옵션들을 좀 말씀을 빠르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쉬의 기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옵션 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본 옵션 창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옵션 창을 키셔도 되고, 혹은 작업 화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신 다음에 마우스를 우클릭 하셔도 똑같은 기본 옵션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옵션 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각도를 돌릴 수도 있고, 브러쉬의 크기, 그리고 브러쉬의 경도라고 하는 하드니스, 그리고 브러쉬의 다양한 종류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선은 기본 옵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키보드의 캡스락 대소문자 키를 눌렀다가 켰다가 껐다 켰다 껐다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서의 모양을, 커서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캡스락 대소문자 키가 켜져 있으시면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포토샵 브러쉬 작업을 하실 때는 캡스락 대소문자 키를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브러쉬 모양 크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키보드의 엔터키 옆에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를 누르면은 브러쉬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크기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먼저 그래서 캡스락 대손잡기 꺼놓고, 그리고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커서 크기 조절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 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옵션 창에서도 사이즈가 몇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옵션을 볼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작업 화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기본 옵션 창을 여는 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톱니바퀴 환경 설정 아이콘에 클릭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브러쉬 네임,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팁,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세 개를, 브러쉬 네임은 말 그대로 브러쉬 이름이 뭔지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브러쉬 스트로크는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라인을 드래그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리고 브러쉬 팁은 그 브러쉬에 대한 클릭했을 때 나오는 썸네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보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체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팁까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룹 폴더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종류들을 볼 수 있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팁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썸네일이고요. 브러쉬 스트로크가 그 옆에 있는 라인, 드래그 했을 때 나오는 모양, 그리고 그 밑에는 브러쉬의 이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면은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여기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 이 패널의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크기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 썸네일들의 크기도 좀 작게 볼 거냐 크게 볼 거냐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일단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가 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거는 소프트 라운드라고 하는 부드러운 브러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드 브러쉬라고 하는 일반 기본 브러쉬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브러쉬 부드러운 원 소프트 라운드의 브러쉬를 선택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화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보시다시피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가 드로잉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선명한 원 하드 라운드 브러쉬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이렇게 또 드래그 하면 어때요? 선명하게 드래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포토샵의 메인 컬러인 정경 색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드니스, 경도가 낮게 될수록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하드니스라고 하는 옵션인 경도가 높을수록 가장자리가 선명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니스가 뭐냐, 아까 우측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옵션 창에 보이는 요게 하드니스, 경도로 가는 수치가 낮아질수록 브러쉬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가장자리가 선명해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는 원하시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옵션 창에 보시면은 그 다음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폴더 문양 아이콘 누르면은 또 다른 창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브러쉬 세팅이라고 해서 브러쉬 자체에 대한 상세, 좀 디테일한 설정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에서 원하시는 브러쉬를 해당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옆에 자세히 보시면 뭐 쉐입, 다이나믹, 스캐터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직접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름을 클릭해 가면서 그래서 크기나 투명도, 퍼지는 정도, 색상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연출할 때는 이 상세 옵션 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일단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썸네일에서 해당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하단의 옵션 보면은 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브러쉬 세팅 창에는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옵션 창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 했을 때 라인 사이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옵션인데, 수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1% 내지 5%대로 돼 있으셔야 1% 내지 5% 내로 돼 있어야 경계 라인이 부드럽게 드래그를 했을 때 부드럽게 그 라인 그대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수치가 근데 만약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사이 경계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띄엄띄엄 생기면서 뭔가 모양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싱 이거 하나만큼은 일단은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닫을게요.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옵션 창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 브러쉬 자체 도구에 대한 것도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아이콘 두 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이콘 두 개가 있는데, 이 아이콘 두 개는 모양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타블릿을 컴퓨터, PC에 연결해서 드로잉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저 아이콘들을 각각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단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오퍼시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타블릿을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세게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할수록 진하게 나오고요. 약하게 누른 상태로 드래그할수록 연하게 반투명하게 나오게 하는 투명도, 불투명도 조절하는 오퍼시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퍼시티.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얘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압력에 따른 크기, 사이즈, 굵기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꾹 세게 누른 상태로 들어가면 선이 굵게 나오고,
약하게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은 선이 얇게 나오는, 둘 다 필압을 감지하는 그런 필압 감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누르냐 약하게 누르냐에 따라서 투명도, 그리고 선의 굵기를 활성화시키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사이에 보시면은 플로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걔 옵션 안에는 에어브러쉬 모양의 아이콘도 있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플로우가 100%일 때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수치를 많이 낮춰보겠습니다. 플로우 흐름을. 그리고 그냥 화면에다가 제가 클릭을 꾹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플로우 수치를 낮춰놓고 그 옆에 있는 에어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화면에다가 클릭하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에어브러쉬가 뭡니까? 역할이. 네, 꾹 누르면은 분사가 연속적으로 되면서 점점 더 칠해지면서 점점 진해지는 원리죠. 그래서 클릭해놓고 화면에 클릭해놓은 상태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덧칠 플로우 수치를 낮춰놓은 만큼 12%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거나 드래그해서 점점점 덧칠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많이 되셨으면 다시 원래대로 100% 아이콘 다시 클릭해서 비활성화 다시 원위치 시키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무싱이라고 하는 애는 보정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태블릿이나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모양대로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 스무싱이라고 하는 보정이라는 옵션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포토샵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드래그한 모양 그대로 가긴 가지만 조금이라도 더 깔끔한 선, 깔끔한 곡선, 직선 느낌으로 나오게끔 보정 말 그대로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포토샵이 인식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라 조금 렉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0%로 잡혀 있으면 되고, 제가 만수치를 50%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살짝 한 템포 늦게 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느리실 수도 있고. 그럼 최대한 이게 선이 좀 어떻게 되냐, 라인이 최대한 깔끔하게 가면서 최대한 선이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직선이 곡선과 직선을 최대한 띄게 하면서 선이 최대한 깔끔한 모양으로 나오게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수치는 아무튼 10%로 최초에 해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옵션이 왜 저는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그 다시 여기 있던 브러쉬 자체에 대한 상세 옵션 창, 브러쉬 세팅 창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얘가 클릭이 돼 있어요. 이 스무싱이라고 되어 있죠. 보정.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예전에는 좀 당황했었는데요. 얘가 보정 체크를 해놓고 나오면 다시 얘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옵션 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끝에 이제 나비 모양이 있어요. 이 나비 모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쪽에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에서 똑같은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 나비 모양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칭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수직선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확인 버튼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 도구 들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동시에 작업이 반대편에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트를 그리고 싶다, 만약에 뭐 별을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나 어떤 뭐 대칭 캐릭터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끄고 싶으시면 나비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맨 첫 번째 거 오프라는 거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미트리 오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꺼집니다. 네, 꺼지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제
이게 그림을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시게 된다고 하면은 스케치나 드로잉 뭐 이모티콘 캐릭터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실제로는 도화지나 종이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에서는 가상에서는 그게 안 되냐? 됩니다. 무슨 로고가 있냐? 단축키 R이라고 해서 손바닥 모양 아이콘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다가 단축키가 R입니다. 요건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그만이지만 R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러분들 그리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을 확대하다가 화면을 이동하다가 이거 좀 라인 그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면 이게 단축키는 R로 이렇게 들어가면 화면을 회전해 놓고 그 다음 브러쉬 도구는 B입니다. 단축키가 B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또 R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도구 B로 바꿔서 이렇게 회전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보다 편하긴 할 거예요.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지만 그 다음에 이거 각도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어떻게 돌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죠? 그럼 로테이트 툴에서 리셋 뷰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ESC 버튼을 누르셔도 원래 각도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설명은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브러쉬 등록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조건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색상이 검정색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미지는 하얀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로 등록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블랙, 검정색으로 꼭 맞춰놓고 해줘야 되는구나. 이 점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미지가 컬러 사진입니다. 이 컬러 사진 같은 경우는 빠르게 흑백으로 전환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U를 누르시면은 빠르게 흑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단축키는 실무 단축키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는 저희가 검정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흰색이죠. 자, 여기서도 꼭 아셔야 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I 버튼을 누르시면은 색상이 반전되는 색상 반전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I 인버스 뒤집는 반전의 약자.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밝은 부분이나 이 어두운 영역 부분이 좀 약하다. 좀 더 대비를 확실하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은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단축키까지 아시면 좋은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L 버튼을 누르면 레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끝에 있는 애는 섀도우 피커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절해내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는 미드톤 중간 영역에서 밝은 쪽으로 혹은 어두운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 피커로 해서 가장 밝은 영역을 조절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두운 섀도우 피커를 당기면 당길수록 어두운 영역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라이트 피커를 점점 당기면은 밝은 배경 하얀 부분이 완전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흑백의 대비를 좀 더 명확하게 조절하실 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면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브러쉬 등록하는 곳은 어디냐?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셨으면 네, 이름을 정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름 아무렇게나 등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도 이제 제가 눈을 끄고요. 브러쉬 등록이 되면은 브러쉬가 바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 이 화면에서 한번 그냥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정경색이 저는 검정색이어서 검정색으로 제가 이미지만 등록한 검은색 영역만큼만 딱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제가 정경 색상을 클릭해서 색상을 또 바꿔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모양 그대로 검은색 영역 모양 그대로 등록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사진을 발견을 하셨을 때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흑백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네,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구글에서 이제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로 브러쉬 다운로드라고 이제 검색을 저처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상단에 사이트가 몇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브러쉬 파일이 좀 많은 브러쉬 easy.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무수한 종류의 다양한 패턴부터 브러쉬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브러쉬 파일만, 원하는 브러쉬 파일만 받아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브러쉬 파일 유형을 고를 수 있는 브러쉬로만 체크를 해줘야 가능하면은 브러쉬 파일 형식의 이미지로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프리미엄이라고 띠가 붙어 있는 애들은 이제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러쉬 종류를 찾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따로 있다 하시면 이 검색 서칭 창에다가 영문으로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어 하면 파이어, 불 검색하면 불 연관된 이미지 뜨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라이트, 빛 이렇게 하면은 라이트 관련된 이미지들이, 브러쉬 파일 이미지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시면은 그 애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도 있고요. 브러쉬이지.com, 그리고 아까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밑에 또 어도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드로잉 작가, 카일 T라는 드로잉 작가가 제공하는 브러쉬 파일입니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근데 이게 아마 어도비 로그인이 돼야 다운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러쉬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셨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올 거고요. 끝에 파일 형식은 .abr 이라고 나와야 그게 브러쉬 파일 형식입니다. .abr, 이게 브러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브러쉬를 그냥 각각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 그러면 바로바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더블 클릭을 여러 번 하시면은 여러 번 설치가 돼요.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파일 두 개를 한번 각각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다시 포토샵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실습을 하기 전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브러쉬를 설치를 해봤으니까, 브러쉬를 등록을 해봤으니까 적용하는 것만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 레이어를 꼭, 브러쉬 작업하실 때는 꼭 새 레이어를 만드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고 새 레이어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냥 이미지에다가 클릭해 버리시면은 이 사진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이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시고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꼭 별도의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클릭하시고, 제가 아까 등록한 연기 이미지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연하게 브러쉬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브러쉬 자체에 대한 오퍼시티를 낮춰놓고 화면에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릭해 놓으시고 그 레이어 자체에 대한 투명도 낮춰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러쉬 자체에 대한 오퍼시티를 낮춰놓고 클릭하시면 좀 연하게 나오죠. 혹은 제가 만약에 100%로 하고 클릭하고 레이어 자체에 대한 오퍼시티를 낮춰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출 샷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라이트, 빛 이미지도 받아놨는데요. 빛 이미지를 한번, 그래서 또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브러쉬를 많이 다운받았다. 나는 여쯤에다가 클릭해야겠다. 그럼 이쯤에 클릭. 아니면 이쯤에다가 클릭해야겠다. 클릭. 아니면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이제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이제 회전하는 애 있죠.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돌리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 옆으로 나오는 핀. 네. 그리고 혹은 여기 이제 여기 양쪽에 있는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반경 크기를 납작하게 혹은 넓게 좁게 넓게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브러쉬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각도와 모양 그리고 하드니스 요런 뭐 색상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브러쉬를 등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 실습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브러쉬 작업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위쪽에 빛, 라이트, 그리고 이 사람이 조각나서 사라지는, 파편이 돼서 사라지는 모양, 브러쉬 종류는 두 개만 들어갔고요. 한번 저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어 놓은 파일에서 배경 이미지가 있고요. 배경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는 요 사람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눕기를 따놓은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를 옮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시고 네, 이게 건물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 좀 실제 비율처럼 이렇게 좀 아니 그냥 좀 줄여 놓을게요. 네, 아무튼 눕기 딴 이미지 위치 시키셨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브러쉬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저희가 아직 마스크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스크 부분은 뒷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레이어 패널에 보면은 우측 하단에 카메라 버튼 모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카메라 버튼 모양 같은 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썸네일 옆에 어떤 또 다른 썸네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인데요. 이미지의 손상을 막아주면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게 생겼어요. 자, 이 마스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검정색에 지워지고요. 하얀색에 다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러쉬 도구를 B 눌러서 브러쉬 도구를 들어주셨으면은 작업 화면에서 우클릭 해줘도 옵션 창이 떴죠. 네,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브러쉬 명칭이 뒤로 시작하는 브러쉬가 있을 겁니다. 파편 모양의 브러쉬 이 중에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종류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크기를 왼쪽 오른쪽 대괄호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대소문자 키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보입니다. 꺼 있어야 돼요. 대소문자 키 캡스락 다시 꺼 놓으시고 그래서 이 인물 주변으로 브러쉬 검정색으로 클릭 하시면 지워져요. 이 검정색은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지우는 역할이고요. 하얀색은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그럼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한 브러쉬 모양대로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워지죠. 파편 모양으로 지워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상단 위주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각도도 한번 돌려보시고 클릭하시고 상단 부분 위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주변에 파편이 튀면서 날아가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은 또 새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들고 계시면 이 브러쉬 도구는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은 이 브러쉬 도구는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그 위쪽에 있는 스포이드 아이드로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너무 많이 지웠다면 좀 클릭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이미지 끝부분에 있는 색상이죠. 컬러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색상을 클릭해서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녹색 부분의 색상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다가 클릭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 종류도 되도록이면 바꾸고 브러쉬 각도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주변에 색상 빨아들일 거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Alt 키 떼고 그 다음에 브러쉬 종류도 또 바꿔보고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종류로 선택하고 엔터. 네.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로 조절할 수 있죠. 클릭하고. 그럼 또 만약에 바지 쪽 색상은 좀 진하죠. 바지 쪽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빨아들이시고 Alt 키 떼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브러쉬 종류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대괄호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에는 브러쉬 크기가 되게 크게 잡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근데 이거 너무 덕지덕지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 마무리는 그냥 지우개 툴, 이레이저 툴 2 갖다가 그냥 주변을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냥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마스크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우고 싶은 부분은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우개 단축키는 2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파편, 조각 형태로 날아가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는 브러쉬 기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이트, 빛이 내려오는 느낌을 연출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 레이어를 또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레이어를 꼭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새 레이어 그 다음 브러쉬 등록해 놓은 애는 라이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또 작업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최근에 등록된 브러쉬는 맨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셔야 맨 하단에 등록이 돼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등록해 놓은 애들은 라이트는 여기 선샤인이라고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샤인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빛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경 색상 브러쉬는 메인 컬러인 정경 색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정경 색상으로 하얀색이나 좀 연한 노란 색상으로 맞춰주시고 OK 누르신 다음에 상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좀 연한 노란색 느낌으로 한번 클릭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빛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빛을 선택하시고 클릭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좀 브러쉬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셨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춰도 되지만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제 컬러 그라디언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게 똑같이 새 레이어를 만드시고 새 레이어를 꼭 또 만드시고 컬러 그라디언트 작업할 때 브러쉬 작업할 때 전부 다 색상을 채우거나 브러쉬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새 레이어를 만드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툴 들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그 다음에 색상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해주신 다음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색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오퍼시티만 이런 식으로 조금 투명도만 좀 낮춰서 연출을 하셔도 되는데요. 색상을 덮은 다음에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혼합 모드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중간결 영역으로 아래 하위 레이어랑 섞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 원하는 애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소프트 라이트라는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로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밝은 색상을 좀 부드럽게 섞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를 조금만 낮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눈을 껐다 켰다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 색상 톤이 있다 하면 그 마지막 색상을 덮어주신 다음에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혼합 모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에 맞춰서 섞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진이 이제 너무 큰데 이제 사진을 만약에 조금 저 같은 경우 자르고 싶은데요. 이제 사진을 자르는 도구는 크롭 툴이라고 있습니다. C.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좀 축소해서 자르신 다음에 엔터 누르셔서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엔터. 네, 좀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브러쉬 작업도 마치도록 하면서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이제 브러쉬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은 새 레이어부터 꼭 만드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캡스락 대손잡기 꺼놓으시고 왼쪽 오른쪽 대가로로 조작하는 점. 네, 그리고 브러쉬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은 이미지는 검정색이어야 되고 나머지 배경 부분은 흰색이어야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브러쉬 사이트를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러쉬 종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마스크 그리고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는 뒷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